20세기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건축과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로 선정되기도 한 그는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로 집은 그저 살기 위한 기계다 라는 다분히 이성적인 말들을 쏟아냈지만, 한편으론 그 대척점으로 지극히 감성적인 건축물 또한 선보이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물며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는 건축가들에게 변화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소양이기도 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이 보여주는 끊임없는 변화가 만들어낸 공간 두 군데를 구경하기 위해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 현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곳 모두 르 코르비제의 작품은 아니지만, 시작으로 그를 언급한 이유는 그의 변화가 아니었다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열받는구만. 이번 구마모토 여행은 구마모토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랜드마크 구마모토 성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현대건축이라더니 드디어 소재가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인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3대 성으로 불리기도 하는 구마모토 성은 무사가에시라는 이름을 가진 특유의 떡상곡선 같은 기울기의 성벽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화산재가 많은 구마모토의 약한 지반 위에 성을 쌓아올리기 위함과 동시에 성벽으로 적군이 거리를 좁혀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이 가파른 경사면이 그대로 이곳의 아이덴티티이자 관광 상품이 되어 과자나 소주 등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며, 이를 디자인적으로 차용하는 제품이나 건물들 또한 많은데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장소 역시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 의해 무사가에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곳입니다. 과거의 구마모토 성에 이어 새로이 구마모토의 관문으로 자리하게 된 JR 구마모토 역사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역을 대체하기 위해 2019년에 지어진 이곳은 앞서 말했듯 구마모토 성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덕분에 특유의 위험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곳은 단순히 구마모토의 관광 명소가 가진 특성만을 따온 곳이 아닌 지리적인 특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 지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구마모토는 아소산을 비롯한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이기 때문에 큐슈에 위치한 현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더위를 자랑하며, 여름철이면 폭발적인 강수량으로 인해 해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할 정도라고 하죠. 심지어 아소산은 일본 최대 규모의 활화산이기에 이따금씩 화산재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를 막아주기 위한 넓은 지붕을 가진 구조물을 구마모토 현의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처의 쇼핑몰을 포함하여 파출소나 경찰서 또한 지붕을 크게 짓거나 건물 자체를 역삼각형으로 쌓아 올려서 일정량의 그늘을 확보하고 있죠. 역에서 각각 동쪽과 서쪽 정류장까지 가는 길 또한 캐노피가 이어져 있어 안전하게 주변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구마모토역, 앞서 말한 성벽이 통째로 들려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덕분에 외벽이 아래로 갈수록 완만히 휘어져 처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기 위해 외부의 소재 또한 세월에 따른 노화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그가 평소 즐겨 쓰는 노출 콘크리트가 아닌 알루미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과거에는 적군의 침입을 막아주는 성벽이었다면 지금은 햇빛이나 비, 화산재 등을 막아주는 현대의 성벽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정말 이만한 감성이 또 없죠. 그런데 이는 사실 우리가 아는 안도 타다오의 대표작들과는 꽤 거리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르 코르비제의 광팬이기도 한 그의 작품들은 주로 콘크리트를 사용해 기하학을 기초로 한 구성적인 것들이 많은 데다, 그는 전성시절에 스스로 전통이라는 것을 그저 어떠한 형태적으로 계승하는 데 다분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물론 그가 변화를 시도한 프로젝트야 많았지만 이 정도로 그의 건축 스타일의 근간과 대비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단지 "에이, 안도 타다오 변했네" 라고 말하기엔 반세기 넘게 현역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오히려 이런 자기 변화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때문에 저는 이곳이 안도 타다오가 스스로를 반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장소로 느껴졌는데요. 뮤지엄 산에서 열린 안도 타다오 청춘 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그의 인생은 건축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하죠. 50년 이상의 경력 동안 제자리에 고여있기를 거부하는 그의 일종의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폐쇄성이 짙은 그의 건축 스타일이 나름 무언가를 막아주는 성벽이라는 키워드와 잘 맞기도 하고요. 다른 동네의 대형 역들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붙어있거나 화려한 빛을 내뿜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고 웅장하고 구마모토를 상징하는 역으로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참 안도 타다오 정도 되는 개성 강한 거물 건축가가 지방의 역을 해당 지역의 명소와 연결지어 풀다니, 근데 그걸 또 나름의 의미를 지어서 이렇게 살려내다니 뜬금없지만 건축 강국다운 면모를 잘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안도 타다오가 디자인한 구마모토 역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시 구마모토 성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안도 타다오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비제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며 르코르비제의 영향을 받아 건축을 공부하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본인의 스타일로 만들어낸 건축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정파라기보단 사파인 셈이죠. 그런데 구마모토 성의 바로 옆에 르코르비제의 진짜 제자가 설계한 곳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또한 변절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1세대 건축가 마에카와 쿠니오의 구마모토 현립미술박물관입니다. 그는 르코르비제 밑에서 수학한 후 일본에 돌아와 1세대 건축가로 활동하며 후학까지 양성한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온 건축가로, 그가 르코르비제의 사무실에 몸담았던 당시에 그곳에서 나온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빌라 사보아입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의 과정을 지켜봤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에 마에카와 쿠니오의 건축물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그곳과의 비교를 해가며 구경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그중 1976년에 지어진 그의 후기 작품 중 하나로 도쿄의 우에노에 있는 도쿄도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요 스타일들이 잘 녹아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술관이라는 용도를 갖고 있음에도 입구를 좀처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혀 티를 안 내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얕은 층을 여러 번 내고 그에 맞게 디귿자로 꺾여서 들어가는 벽면들과 중간중간에 무심한 듯 놓여진 미술품들이 그나마 입구가 이쪽 어딘가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을 뿐인데요. 사이사이에 크게 우거져 있는 느티나무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죠. 이는 마에카와 쿠니오의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분리되어 비일상적 공간인 미술관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일종의 의뢰를 위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예열을 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이곳 구마모토 현립미술관은 더구나 정문이 필로티에 가려져 어둑어둑하고 바닥부터 계단, 벽, 심지어 미술관 간판도 벽돌과 같은 톤이라 정말 안 보이는데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이 벽돌들은 사실 구조체 위에 하나씩 붙인 게 아니라 타일 형태의 벽돌을 거푸집에 미리 조립해서 고정해 놓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같이 굳혀낸 것으로 고정을 위해 못을 박은 구멍이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세 가지 색의 타일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조롭지 않고 콘크리트와 한 몸을 이뤄서 더욱 튼튼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의 비와 습도로 인해 스승과는 달리 외부의 콘크리트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채택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빌라 사보아의 완성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고 나타난 변화는 아닐까 또 생각되었습니다. 빌라 사보아를 통해 나타난 개념이 1층을 위로 들어올리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필로티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내부의 바닥을 바깥과 같은 타일로 그대로 연장해서 외부와의 경계를 허물되 기둥을 사용해서 로비의 벽을 싹 터버렸지만 유리벽을 둠으로써 그의 스승과는 달리 1층을 실내 공간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타협을 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사보아처럼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것보다 마치 원래부터 자연 안에 속해 있었던 양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미술관을 가둬놨죠. 이처럼 그의 주요 미술관들은 공원을 끼고 지어져 있는 편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바닥과 천장에 반복되는 패턴들이 끝까지 이어지며 압도적인 공간감을 선사하는데요. 실내에서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마음껏 콘크리트를 노출시킨 탓인지 그가 르코르비제의 제자였음을 어느 정도 상기하게 되죠. 그럼에도 역시나 단순한 콘크리트는 심심하다고 여긴 건지 기하학적인 패턴을 넣거나 의도적으로 표면을 거칠게 깎아놓고 황동색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듯 마에카와 쿠니오의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갖가지 디테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완성도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마치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달까요? 최소한이라는 의미에서 1을 만드는 것이 미니멀리즘이라고 쳤을 때 그의 스승을 포함하여 다들 요소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최소의 자연수로서 1을 정의하는데 마에카와 쿠니오는 확률의 최대값으로서 완벽한 1을 만들어내는 수포자 주제 넘은 비유를 이렇게 르코르비제의 색이 아닌 마에카와 쿠니오의 색을 찾음으로써 마침내 스승의 그림자를 뛰어넘었다고도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딱 하나 그 흥을 깨는 게 있다면 건축가의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칠해진 이 파란색 천장이 되겠네요. 현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이 변화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 저도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마모토에서 변화라는 주제로 두 가지의 건축물을 구경해봤는데요. 거창한 주제를 선정해 설명이야 정말 가볍게 하고 넘어갔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변화라는 것은 끝없는 자기 객관화와 성찰, 배움과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끝마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변화를 꿈꾸기만 하는 일개 평범한 사람인지라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에는 변화와 관련된 최고의 석학들의 뼈를 때리는 명언들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서 X였습니다.